네, 이제 골프장마다 R2G 거리 측정기가 네.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딱 꺼낼 때 약간 좀 옛날 거냐 폼이 납니까? 네, 폼이 좀 다르거든요. 네.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조금 이제 옛날 건 막 100m 남았는데 막 140m 찍힌다 이러면 네, 그건 뭐 완전 다 망치는 거니까. 네. 자, R2G 저희 영상 아래 링크 보시면 이제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배달의 민족 배민 네. 우아한 형제들이죠. 여기 이야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함께 하시죠?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도 중대장. 선수 출신 네. 함부로 네. 까불지 마라. 중대장. 네. 네. 오늘은 배달의 민족 얘기를 좀 해주신다는데 배달의 민족이 뭐 이슈가 좀 있으니까 최근에? 배달의 민족은 이제 말씀드리면 항상 이슈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오늘 얘기는 배달의 민족이 일단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이 4조 원을 넘었다. 매출이 예. 매출이 4조 원. 4조 3,226억 원이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6,407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예를 들어 제가 2만 원 주문하면 2만 원 자체가 매출로 뜨는 거죠 거기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수수료가 매출로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네. 뭐 하시는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네. 그건 이제 거래액이라고 해갖고, 거래가 한 15조 원 정도 되고요. 거래액이랑 매출이 좀 다르군요. 이게 막 거래를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아. 유통이라든지 그런 쪽 기업들은 다 이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매출은 아니고 매출이 지금 현재 근데 4조 원을 넘었고 4조 3천억이죠. 거래액은 훨씬 더 크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제 시작된 논란이 배달의 민족이 근데 독일 기업인 건 다 아시죠? 네. 딜리버리. 네. DH. 예, 여기 딜리버리 히어로가 있는데 2024년 12월 말 기준 그 배민의 지분 99.98%가 다 이제 독일에 있는 배달 중개 스타트업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가 뭐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문제가 아니고 외국 기업도 당연히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기업이 좋다고 하면은 그럼요. 인수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민이 한 7천억을 벌어들였습니다. 6,998억 원을 벌어들였으니까. 영업이익이. 예, 영업이익. 네. 예. 매출은 이제 3조 중반대였고요. 근데 그 중에서 4,127억 원을 이제 중간 배당 방식으로 네. 독일에 이제 배당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여기 뭐 저도 그렇고 이 3프로 TV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또 기업의 주주잖아요. 네. 또 기업의 주주가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뭐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딜리버리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뭐 이 배당을 위해서 이 영업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2019년 당시에 4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이제 배달의 민족을 인수를 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배달의 민족이 그 비즈니스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이제 영세업종으로 분류가 되는 자영업자, 요식업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달 라이더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정적으로는 요거를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어려워하는 경우가 좀 많죠. 뭐 일단 정치권에서 당연히 그렇고 네. 자영업자 단체분들도 그렇고 라이더분들의 뭐 유니온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런 논란이 조금씩 이제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한 1, 2주 전부터 배민이 이제 포장 주문에도 네. 6.8%의 이제 수수료 받는다 그랬죠. 수수료를 네. 부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사회적으로 배민에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배민이 네. 워낙 또 지배적 사업자기도 하잖아요, 그죠? 1등이죠, 1위.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논란도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누가 그럼 배민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배민을 안 쓸 수가 있냐? 거기가 이제 아예 1위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면 홍보가 아예 안 되는 그런 플랫폼이 돼버리다 보니 안 들어갈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내야 되고
사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집에서 예. 피자를 한 판 시켜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자친구와 같이 시켜 먹었는데 여자친구 있어요? 이제 곧 결혼합니다. 이제 결혼할 친구가 있어요. 오래 사귄 친구가 있는데 네.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왜 안 돼? 그건 없죠. 아,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가 최근에 좀 배민의 행태에 좀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네. 포장 주문도 받고 네. 너무 이제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자기는 이제 배민한테 좀 돈을 주기 싫으니까 네. 공공 배달앱을 한번 시켜보자 해갖고 네. 공공 배달앱을 깔아서 봤는데 네. 피자를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없죠. 가게가 없죠. 업체가 업체들이 입점을 안 해 있는 거죠. 이게 들어봤자 이게 주문 몇 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래갖고 결국 뭐 배민으로 시켜 먹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배민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거의 영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여기 제가 지금 이게 자료를 좀 조사해 왔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MAU 그러니까 이용자 수 기준으로는 배민이 59% 정도를 이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팡이츠가 27%, 요기요가 14% 정도고 네. 그리고 카드 결제 추정액 약간 이건 정확하지 않은 추정액이지만 배민은 56%, 쿠팡이츠는 38%, 요기요는 5%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배민이 몇 년 동안은 계속 이제 70%대를 유지해 왔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유지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그 기류가 좀 달라지고 있다. 쿠팡이츠가 이제 무섭게 네.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뭐 꼭 이런 논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쿠팡이츠 자체가 되게 마케팅도 굉장히 세게 하고 있고 쿠팡의 이제 자금력을 바탕으로 네. 그리고 이제 배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장 주문이 얼마 전부터 이제 6.8% 수수료가 붙는데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략적으로 네. 우리는 1년 더 무료로 하겠다. 내년까지는 무료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맞서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배달의 민족 잘 나가서 그 돈을 자꾸 우리가 독일에 준다. 네, 예. 그래 이제 그 시장을 깨고 있는 쿠팡이 나타나서 나스닥 본사 아니 저기 미국의 본사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 쿠팡이 만약에 또 장악을 하면 네. 음. 그 논리대로 따져 보면 예, 예. 쿠팡이 잘 되나 배민이 잘 되나 어차피 아니, 물론 세금은 우리나라에 내겠죠. 다 외국으로 나간다 이거죠. 배당 같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배당 방식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배당을 안 했어요. 그 배달의 민족이요? 예, 배달의 아, 민족이 DHNT 안 하는데 대신 이제 5,372억 원을 그 딜리버리 히어로에 갖다 줬죠. 어떻게 갖다 줬냐면은 배달의 민족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이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근데 배달의 민족 주식은 99.98%가 다 DH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5,370억 원을 다 배달의 민족이 이제 독일한테 이제 독일이 아니고 딜리버리 히어로에 갖다 네. 줬다.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이런 안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사실 좀 저도 이제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헷갈리는 건데 왜냐면 당연히 상법상 주주가 배당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 3프로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런 걸 이제 옹호하잖아요. 또 네. 이제 배당 성향을 더 올려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심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좀 지나치게 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뭐 독일의 돈을 죄송합니다. DH의 돈을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영세 자영업자들과 라이더들의 권익을 좀 훼손하는 거 아니냐. 고열을 빨아먹는 거 아니냐.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경제 저널리스트로서는 좀 제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이 결국은 이제 이익으로 이렇게 환원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식의 비판이 이제 있다는 거죠. 비판이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죠. 그럼 그 전년도에는 배당으로 7천억 가운데 거의 한 4천억 정도가 배당으로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한테 예. 갔다면 작년에는 그럼 왜 배당이 아닌 다른 방식,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에게 그 배당을 그러니까 수익률을 올려 이익을 환원했다고 왜 해야죠. 바뀐 거예요? 그럼 배당이었다가 자사주 소각. 일단 작년에 그 배당을 했다가 여론에 엄청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나섰고 뭐 이제 국감도 이제 부르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배당보다는 그나마 이제 좀 회계적인 수단을 통해 갖고 좀 요거를 잘 안 보이게 하자 이런 의도도 일정 부분 있었을 거라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배당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이익 잉여금의 한도 안에서만 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면은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보다 더 큰 금액도
충분히 이제 가져다 줄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네. 그 딜리버리 히어로 이렇게 모회사인 그 딜리버리 히어로가 지금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배민으로부터 약간 무리수를 둔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까지 이익을 가져가는 거는 네. 전 세계 대부분에서 지금 그 상황이 좋지 않아갖고 지금 구조조정을 단행 중이거든요. 아, 전 세계에서 배달을 못해요 잘. 그 우리나라만 잘해요. 우리나라만 여기 엄청- 보시면은 네. 요거는 이제 저희 3프로의 그 권순우 취재팀장님께서 저희 아웃스탠딩에 또 기고하신 글인데 네. 이게 딜리버리 히어로의 2024년 반기 실적을 정리한 거예요. 그거 보면 이제 거래액과 각 지역별 이익률이 있는데 딜리버리 히어로 전체로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1%대입니다. 근데 한국의 영업이익률은 14%거든요. 와, 한국에서 돈 벌어 딴 데로 다 가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런 데는 네.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8%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어. 근데 한국에서만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1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한국이 약간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돈을 받아갖고 다른 데다 좀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약간 이제 좀 뭐 상생에서 좀 벗어나는 수준까지 이제 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짜내는 수준 아닌가? 사실은 이제 저도 상법상 당연히 주주가 배당을 받아가는 건 맞다고 하지만 네. 기업한테는 어느 정도의 그런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상생에 대한 것도 요구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네. 여기는 그리고 그 시장 배달 요 시장이 예. 과점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60%뭐 58에서 지금 60%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그리고 있죠. 이제 요기요랑 아까 어디야 그 쿠팡이체 예. 새 업체가 그냥 100%자 거의 100%잖아요. 그렇게 100%죠. 그러니까 새 업체가 다 이 시장을 장악했다는 거는 예. 이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과점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과거 옛날에 그 SKT가 한참 막 그런 것 때문에 고생했듯이 예. 그 정도의 어떤 책임 같은 건 우리가 물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건 꼭 뭐 그 회사가 잘 되니까 우리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이 정도는 우리가 시장 공정 시장을 위해서도 예. 공정위 같은 데서도 약간 뭘 좀 터치를 살짝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터치를 약간 살짝 좀 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해 말 같은 경우에 이 자영업자 단체하고 배민이 이제 서로 이제 상생하자 해갖고 약간 수수료 요율 같은 거를 변경하는 절차에 착수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공정위가 약간 그걸 이제 지원했고 네. 그래갖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최고가 9.8%였는데 그거를 최고 수수료를 뭐 7.8%로 낮추고 좀 약간 그런 조치는 있었는데 좀 실효성이 없다는 그래요? 그런 지적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제 배민을 둘러싼 논란은 너무 자영업자들에게 혹은 뭐 라이더들에게 너무 공정 경쟁을 해칠 정도 수준으로 뭘 좀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고 그 비판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한 돈을 그러니까 딜리버리 히어로 독일 본사 쪽에 이제 배당으로 많이 좀 보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좀 더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에 여기 보시듯이 다른 지역들은 지금 이익이 거의 1%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배민에서만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고 그걸 이제 수수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싸요? 배민이? 수수료 자체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더 쌉니다. 배민이? 좀 더 싸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뭐 서구권에 비해서 인건비 서비스에 대한 비용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뭐 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비해서도 훨씬 싼 편도 있고요. 네. 제가 근데 방금 싸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경쟁업체 이제 쿠팡이츠라든지 요기요에 비해서도 싸긴 쌉니다. 배민이? 조금 싸요.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최고 수수료율 기준으로는 쿠팡이츠는 이제 9.8%. 그리고 요기요는 12.5%인데 배민은 이제 7.8%니까 싸긴 싼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자영업자나 정치권에서 유독 배민에 집중하는 거는 여기가 너무 이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 사실 이제 뭐 두 분께서는 어디 위주로 주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민을 이용하고 있고 저는 요즘에 전화 주문합니다. 너무 비싸져서. 저는 그냥 저희 유도장 근처 치킨집 하나 있어서 운동 끝나고 이렇게 먹긴 하는데 약간 너무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다른 곳의 수수료율은 약간
자영업자분들도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 그러니까 더 비싸도 예. 주문이 덜 나오니까 예, 그 예. 부담이 크지 않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개 수수료가 최고 7.8%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결제 대행 수수료는 빠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은 최대 3%까지도 수수료가 또 붙고 우리가 네이버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수단으로 해도 또 3%가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한 10%씩이 배달비는 제외하고 음식값이 10%씩이 나가니까 배민에 대한 원성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결제 대행 수수료는 다른 곳도 다 받잖아요. 그런데 결제된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가맹점들 보면은 매출액이 뭐 2억 원 미만이면은 네. 0.4%, 신용카드는 0.4%, 체크카드는 0.15% 이렇게 0.15%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하면 좀 그 카드 수수료율이 낮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워낙 이제 좀 그런 사회적 인식을 많이 신경을 쓰니까 네. 그 많이 낮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포장 수수료에 있을 때 막 자영업자분들이 네이버로 가자. 네이버는 수수료도 거의 안 받는다. 네. 이런 움직임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이버에서 이제 포장 주문해갖고 우리가 그 손님들 받자. 네. 좀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이버는 이런 배달 쪽으로 혹시 뛰어들 가능성은 없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에 그 기억나시게 초중반 때 그 골목 상권 때문에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확실한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갖고 이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주로 있는 업종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지 않는다. 제 생각엔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이혜진 GYO가 네. 지금은 이혜진 의장이죠. 이혜진 의장이 그런 걸 되게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금융업이 아니고 은행업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한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시다고 네이버 분들한테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 자체가 이제 배민에 대한 그런 불만 여론 또 쿠팡은 또 미국 기업이네 이제 여기에 대한 게 있으니까 아마 지금 정도는 네이버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 그렇게 불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이제 뭐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욕먹을 각오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카카오에서도 하려고 했다가 뭐 네. 꽃배달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했다가 엄청난 반발에 직면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약간 최근에 좀 논란이 되는 게 이거는 뭐 기업의 선택이죠. 이거는 네네. 근데 이제 이 배달 라이더분들이 쓰시는 시스템도 배민 자체 시스템 대신 약간 독일 시스템으로 이제 교체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한 업계에서 추정하기로 약 500억 원 정도를 또 이제 이 시스템 사용료로 DH한테 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요기요가 옛날에는 DH가 거의 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였어요. 네. 그때 2022년, 2023년도에 한 연간 500억 원 정도를 그 DH한테 줬었는데 요걸 이제 배민이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배민은 현재로서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인데 약간 네.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경기 화성시 그런 데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500억 원을 그냥 기존에 잘 쓰고 있던 그거를 또 교체한 다음에 요걸로 이제 또 500억을 또 추가로 받아가려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일하시던 분들이 만약에 IT 쪽에서 이거 개발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네. 더 이상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까? 뭐 그거는 아직 근데 확정적이지 네네, 않았고 확정적이진 않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약간 이것도 약간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그래요. 사실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가 돈을 그 글로벌리하게 잘 벌지 못하고 있는 게 저는 약간 모든 문제의 좀 원인이라고 좀 보거든요. 네. 딴 데는 왜 이렇게 안 돼요? 그 약간 압도적인 1위를 갖고 있는 시장이 별로 없고 자기네들 이제 본산이 이제 독일이잖아요. 네. 근데 독일에서도 한번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또 철수하고 지금 본토 자기네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본토에서도 제대로 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나라에서는 다 죽쓰고 있고 지금 겨우 이제 우리나라 배민으로는 이제 그래도 잘 돈을 벌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짜내갖고 이제 다른 데서 마이너스 나고 좀 메꾸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주가 자체가 네. 4년여 사이에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가 지금 그래요? PPT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앞으로 이제 배민에 더 이제 돈을 좀 더 많이 받아가는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간 작년에 이 이국한 CEO라고 배민을 2017년에 입사하셨고 네. 합류하셨고 배민을 이제 1년 반 동안 이끌면서 막 7천억 영업이익도 기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작년 7월에 갑작스럽게 이제 일신상의 이유로 좀 사직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업계에서는 사실 이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CEO가 갑자기 막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는 네. 건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배민은 공식적으로 당연히 인정 안 했지만은 이게 좀 약간 이 이익 환원을 두고 분사와 약간 의견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이익을 벌어들이면 뭐 재투자를 하거나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배민 네, 입장에서도. 네. 근데 그거를 거의 한 60%가 이제 다 독일로 DH로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다가 좀 이렇게 좀 모종의 합의로 이렇게 나가게 되신 거 아닌가.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그 다음에 이제 오신 분이 이분이 이제 김범성님이라고 네. 공교롭게 이제 쿠팡 창업자분하고 좀 성함이 성향이 같네요. 같은데 1982년생인데 1991년부터 이제 뭐 터키에서 이제 생활하셨고 네. 뭐 대학교하고 고등학교 다 미국에서 나오셨어요. 뭐 이분이 근데 약간 딜리버리 히어로하고 터키 쪽에서 좀 연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맨 마지막 하셨던 업종이 그 터키에 있는 그 배달 앱을 좀 키우는 일을 좀 하셨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또 제가 봤을 때는 마침 또 한국 혈통이고 또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하고 어느 정도 연이 있으니까 요분이 이제 올해 초부터 지금 배달의 민족을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숫자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달업체 같은 데서는 아마 장사하기는 훨씬 편할 거예요. 맞습니다. 워낙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신들이 갑질해도 뭐라고 못하는 사람, 아마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그럼 니네랑 거래 안 해? 뭐 이러는 사람들도 훨씬 많을 겁니다. 아마 인구 자영업자. 밀도가 높아서 그런 인구 측면도 있어요. 밀도가 네. 그때 권순우 팀장님께서 기사를 굉장히 잘 써주셨는데 저 그 많이도 참고했습니다. 네. 근데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가 뉴욕보다 높더라고요. 서울, 경기 뭐 이런데 서울을 따졌을 서울 때 기준으로. 뉴욕보다 더 높고 더 촘촘하게 있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영업자분들 음식점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 훨씬 더 이제 회전율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아니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배달 한번 하려면 뭐 10분, 20분 타고 가야 되고 예.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뭐 5분 거리 안에 막 쫙 있으니까 오토바이만 조금만 뭐 안전하게 타셔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좀 그런 특성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이 배민이 더 막 성장하거나 그러니까 딜리버리 히어로 자체가 막 앞으로 더 성장 이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죠. 요게 또 제가 또 PPT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작년에 이제 4조 3천억을 찍었으니까 매출로서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장한 걸 보면은 좀 약간 이게 성장성은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실 만한 그런 뭔가 단서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매출의 82.3%가 이제 서비스 매출인데 이 서비스 매출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 중개를 통해서 벌어들였다.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상품 매출은 이제 배민 비마트라고 배민이 직접 그 상품들 파는 거 있거든요. 네.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작년 배민이 이렇게 매출이 좀 늘 수 있었던 게 기존에는 이제 가게 배달이라는 게 있었고 그거하고 다른 이제 배민의 자체 배달이 있었어요. 근데 가게 배달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 주문만 배민 통해서 받고 가게가 그냥 배달은 이제 다른 배달 대행사를 통해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배민 자체 배달은 주문도 이제 배달 통해서 받고 배달까지 이제 배민이 대신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배민 자체 배달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 아까도 초반에 얘기하셨던 거 비슷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배달료까지 다 이제 배민의 수입으로 더 이제 늘어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매출로 잡힌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배민이 작년에 매출이 굉장히 크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만큼 외주 용역비 요거는 이제 배민의 그 배달 대행사인 우아한 청년들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그런 데다 이제 지불한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주 용역비 자체도 거의 이제 조 단위로 이제 늘어난 거죠. 1조 2천억이다가 2조까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좀 약간 순증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 그냥 이제 원래부터 이제 배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데 그걸 이제 배달 매출을 네. 자기네들 걸로까지 잡게 되면서 좀 약간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은 9천억 원 이상의 증가해 갖고 26%가 성장했는데 네.
그 영업이익은 오히려 8% 감소했잖아요. 이걸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단순히 이제 거래액이 순증했다기보다는 네. 기존에 거래되는 거를 약간 자기네들 거로 좀 더 끌어왔다. 그러니까 약간 의미 있는 물론 성장은 의미가 있죠. 하지만 좀 회계적인 성장이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내실 면에 있어서는 좀 약간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작년 4조 원 매출을 기록한 배민 뭐 어마어마한 하여튼 기업이긴 합니다만 과연 지금 이들이 우리 이 자영업 시장에 제대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회의적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특히나 사실 뭐 국부 유출이라고 봐야 될지 저는 뭐 조금 이제 아리까리 면이 이거는 좀 있습니다만 확실히 그렇게 보기 왜냐면 이제 한국 기업도 그쵸. 외국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돈 받아오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박수 치잖아요. 네, 그 네. 기업을 이제 국부를 창출한 기업이라고.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제 너무 이제 한국 현지하고 떨어져 있는 그 딜리버리 히어로라든지 그쪽 경영진의 너무 그쪽 경영진이 약간 배민의 경영을 약간 굉장히 그 크게 관여를 하다 보니까 네네. 좀 더 이제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김봉진 의장 같은 김봉진 창업자 같은 사람이 계속 이제 경영을 맡았더라면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뭐 이거는 그냥 그냥 알겠습니다. 희망사항이긴 한데 네.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배민 워낙 이제 우리 다들 뭐 배달 음식 워낙 많이 시켜 드시니까 관심이 있으실 만한 기업 배민 이야기 오늘 좀 나눠봤고요. 이렇게 배달 관련된 산업들 외국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국은 혹시 선진국으로서 어떻게 지금 배달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지 중국은 뭐 이미 드론 배달 같은 것도 좀 네. 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투어를 한번 가보시면 알수 현실에서 있습니다. 직접 또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5월 미국 투어도 성공적으로 이미 다 마감이 됐고 4월은 잘 다녀오셨고 네, 5월 이제 막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다음 이번 주 후반에 아, 출발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번 네. 주 후반에 출발하시는데 그게 너무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이 정도인지 몰랐었는데 추가로 좀 더 열어달라는 문의가 있었는데 이번 기수는 5기잖아요. 네. 이번 기수 5기에는 추가로 열긴 뭐하고 왜냐면 항공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6월에 네, 6월 6기를 이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월 정례로 가도 좋겠어 보니까. 네. 6월에 또 가실 분 6월도 저 쉬는 날들이 또 이렇게 좀 잘 마련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여건 되시는 분들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투어. 뭐 세계적인 뭐 글로벌 투자자들 또 금융기관들, 네. 대학들이 이렇게 함께 방문을 해보시면 네, 또 여기서 그냥 막 얘기만 할 때보랑 또 맞아요. 분위기가 다를 테니까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아웃스탠딩 홍성표 기자는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충성. 감사합니다.